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남규입니다. 우리 그동안 수업은 실시간 화상 수업으로 진행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약간 몇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몇 가지 이슈가 있어서 일단 이번 주 수업은 실시간 화상 수업으로 하지 않고 제가 사전에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는 형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좀 여러 가지 추이를 보면서 그때그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렇게 사전에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는 경우에는 여러분이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바로바로 저한테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KFC를 통하든지 아니면은 가상대학을 통해서 언제든지 저에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실시간 수업으로 할 때도 수업 중간에 질문이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았던 것 같고, 저에게 이메일로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질문이 제일 많은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이메일로 질문을 하게 되면 제가 중복된 대답을 계속하게 되니까 그보다는 가상대학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다룰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일단 텀 프로젝트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잘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텀 프로젝트 진행 상황, 그리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제출할 것들이 계속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것들을 제출하게 되는지 미리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액세스를 처음으로 배웠잖아요. 액세스 처음으로 배웠는데 테이블 만드는 거를 배웠고, 이제 이어서 그 테이블 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실습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마치고 나면 그 다음 주제인 쿼리로 들어가게 될 텐데, 쿼리를 이번 주에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또 쿼리의 일부분을 다루게 되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이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텀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팀 편성은 우리 지난주에 다 됐죠. 여러분들이 예상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팀을 스스로 잘 짜서 제출을 해줬어요. 지금 오프라인으로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팀을 짜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그래서 팀을 짜서 저에게 보내줬고요. 그리고 미처 이제 뭐 같이 듣는 친구가 없다던가 연락이 사전에 안 된 학생들은, 못 낸 학생들도 많이 있었죠. 이런 학생들은 제가 전공이랑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팀 편성을 했고, 그리고 가상대학에 올렸고 해서 여러분들 보고 팀장을 정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팀을 미리 짜서 올린 경우에는 팀장도 정해서 올렸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제가 팀은 정하긴 했지만 팀장은 미정으로 해서 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끼리 잘 의논을 해서 팀장을 정했으리라고 믿고요. 이제 이후의 과제들은 모두 팀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들 팀장도 정하고 서로 연락처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팀원들끼리 아직 연락이 안 됐거나 사전 조율이 안 된 좀 애로사항이 있는 학생들은 저한테 이메일을 통해서 연락을 주면 같이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이미 팀별 주제와 대표 엔티티를 제출을 했죠. 데드라인을 제가 주지는 않았었는데, 데드라인을 안 줬음에도 불구하고 한 절반 정도 되는 조들이 이미 주제와 그리고 대표 엔티티들을 제출을 했습니다. 해서 제가 확인한 것까지는, 오늘 기준으로 확인한 조까지는 제가 코멘트를 달았어요. 어떤 조는 무난하게 그대로 진행을 해도 되는 조가 있었고요. 어떤 조는 아직 정확히 감을 못 잡은 것 같아서 좀 몇 가지 다시 한번 고민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잘 주제도 선정을 했고 엔터티도 잘 잡았는데 소폭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수정해라 라고 의견을 달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데드라인이 없었는데 이제 잠시 뒤에 소개할 과제부터는 데드라인이 있으니까 반드시 시간을 지켜서 여러분이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 자주 나온 질문이 예전에 선배들이
했던 주제들을 다시 할 수는 없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의식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의식하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말은 예전에 선배들이 했던 거라고 해서 굳이 피할 필요 없고요. 그리고 예전에 선배가 했던 걸 보면서 따라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되, 제가 그 가상대학의 작년, 재작년 턴 프로젝트 결과물 중에 좀 베스트 프랙티스를 몇 개 올렸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보지 마시고요. 내용을 보지 마시고 우리 앞으로 과제 나가는 것들 뭐 지리 시나리오라든지 아니면은 또 업무 기술서라든지 ERD라든지 여러 가지가 나갈 텐데, 그냥 이러이렇게 해라 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감을 잡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선배들이 이러이렇게 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니까 형식이나 분량 뭐 이런 정도를 참고를 하시고, 내용은 중복이 돼도 되고 중복이 되지 않아도, 중복이 당연히 안 돼야겠죠. 예, 주제는 좀 겹쳐도 되겠지만 내용은 굳이 따라 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혹시 예전에 선배들이 했던 주제와 비슷한 주제를 하게 되면 제가 다 기억하겠죠. 예, 뭐 오래전 일도 아니고 작년, 재작년 일이면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다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그대로 따라하게 되면 아마 제가 오버랩이 되겠죠. 옛날 기억이 나면서. 그래서 그런 일은 피하도록 하고, 다만 주제는 겹쳐도 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주 과제는 주제를 소개하고 지리 시나리오를 제출하는 건데, 앞으로 나오는 숙제들은 전부 지난번 거에다가 다음 거 덧붙이고 또 덧붙이고 이렇게 덧붙이다 보면 학기가 끝날 때는 최종 보고서가 저절로 완성되는 그런 형태로 가려고 합니다. 저희는 한 학기 최종 보고서는 뭐 워드나 아래 한글이 아니고요. PPT로 받을 거예요. PPT 발표 자료 자체가 최종 보고서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처음 사용해 본 기능인데, 가상대학에서 팀을 설정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팀을 설정을 했는데 그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 혹시 뭔가 제출을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다, 뭐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저에게 빨리 알려주시면 제가 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 소개와 지리 시나리오를 제출하는데, 가상대학에 제가 이미 과제란을 다 만들어 놨어요. 지금 과제, 다음 주 과제, 그 다음 주 과제까지 다 만들어 놨는데 해당되는 주의 과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자, 주제 소개 지리 시나리오는 4월 20 우리 수업 전날이죠. 월요일 밤까지 제출을 하고요. PPT로 제출을 하고 팀장만 제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제출할 내용은 표지 한 페이지예요. 표지 한 페이지에서 제가 캐치하고 싶은 거는 주제의 제목, 그리고 팀원의 명단을 확인하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한 페이지 정도만 주제를 소개해 주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어린이집 관리 시스템이다 하더라도 그 어린이집 관리에서 뭘 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잖아요. 예를 들면 특별활동을 관리한다라든지 차량 배차를 관리한다든지 뭐 교재를 관리한다든지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표지의 제목을 적긴 적지만 주제에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싶은지를 조금 더 자세히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 주제가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이 주제를 해결을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가능한지를 어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다음 페이지, 이제 지리 시나리오에서는 어떤 기능을 제공할 것인지를 대표적인 기능을 5개 정도를 소개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턴 프로젝트를 마치게 되면 큰 기능부터 자잘한 기능까지 하게 되면 몇십 개가 될 거예요. 간단하게 정렬도 해보고요. 검색도 해보고 이런 간단한 기능들이 있을 텐데, 일단 굵직한 거 위주로 좀 야심차게 대표 기능을 5개 정도를 소개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요건 이제 간단한 이그젬플인데 온라인 쇼핑몰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팝업 창이 짠 하고 뜨면 여기에 키워드로 뭐라고 할까요? 오렌지라고 넣게 되면은 그 키워드를 포함한 제품, 오렌지 주스, 오렌지 캐러멜, 또 뭐가 있나요? 오렌지 향 지우개, 이런 식으로 제품 키워드를 입력하면 그 키워드를 포함한 제품들을 가격 순으로 정렬해서 보여준다. 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지리 시나리오들이 가능한지는 기존 턴 프로젝트 샘플 제가 가상대학에 올린 거를 보고 참고를 하시면 되겠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 여러분이 하다 보면 대부분이 조회만 하게 돼요. 조회. 우리 그 DBC 첫 시간에 배운 게 데이터베이스에서의 쿼리는 조회 쿼리가 있고 삽입, 삭제, 갱신, 이렇게 세 가지 삽입, 삭제, 갱신과 조회 다 해서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DB를 사용할 때는 대부분 조회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표 시나리오를 생각해 봐라 그러면 지금 요 이그젠플 나온 것처럼 조회를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회 말고 삽입, 삭제, 갱신 중에 하나라도 그래도 포함을 시키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은 신제품이 들어왔을 때 그 제품을 등록하는 거, 이거는 삽입이 되겠죠. 아니면은 어떤 상품에 대해서 누가 그 상품평을 쓴다 라든지 이것도 삽입이 될 거고요. 아니면은 별점을 업데이트 한다든지 이런 거는 갱신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리 시나리오를 한 5개 정도 적으시고요. 그 중에 최소한 하나는 조회가 아닌 삽입, 삭제, 갱신 중에 하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어디 사용하게 될 거냐면 지리 시나리오를 보고 나중에 이게 업무기술서에 과연 필요한 내용인지 아닌지, 예를 들면은 업무기술서에서 어린이집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기사에 대해서 소개를 한다. 근데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지리 시나리오에는 차량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는 거예요. 어린이가 상을 탄다든지 어린이가 어떤 활동에 참여하고 이런 걸 하려고 하지, 어린이가 동네가 어디인데 차량을 몇 번 차량을 타야 되는지, 이거는 내가 이제 하려고 하지 않는 거다 하면은 업무기술서에도 빠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크게 흐름을 잡으면 이렇습니다. 주제 소개에서 내가 하려고 하는 범위를 어느 정도 한정을 하고, 그 뒤에 지리 시나리오를 통해서 앞에서 주제 소개에서 두루뭉술하게 나타났던 범위를 더욱 구체화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마무리되면 그 뒤에 가서 업무기술서에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제출해야 될 거는 아주 분량은 작아요. 분량은 적습니다. 표지 하면 되고요. 주제 소개 한 페이지 하면 되고, 지리 시나리오에 5개 적으면 되는데, 대충 하지 말고요. 이거 그냥 따닥따닥 하면 5분이면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대충 하지 말고요. 앞에서 꼬이면 뒤에 가서 어마어마하게 꼬이게 됩니다. 해서 뒤에 여러분들이 어떤 작업을 하게 될지를 미리 감을 잡고 있어야 이 숙제를 할 때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주 과제는 아니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제출해야 할 과제들을 미리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번 과제는 4월 27일까지니까 한 2주 뒤가 되겠죠. 이번 과제 말고 다음 과제는 업무기술서를 만드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가상대학에 제출하는 거고, 현재 가상대학의 과제란이 공지가 뜨긴 했지만 지금 제출하라는 게 아니고 나중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 표지랑 주제 소개, 지리 시나리오를 제출을 했을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다음 주가 지나서도 여전히 주제와 지리 시나리오의 변경이 없다. 그러면 그대로 내면 되고요. 여기 덧붙이면 되고요. 지난주, 그러니까 이번에 한 과제에다가 업무기술서만 덧붙여서 내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는 동안 주제가 변경된다든지 지리 시나리오가 변경되게 되면 이번 주에 제출한 거를 무시하고 혹은 소폭 수정해서 다음 주에 다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4월 27일에 제출해야 될 내용은 표지, 주제 소개, 질의, 시나리오 플러스 요거는 이제 앞 시간에 앞주에 내는 거죠. 자, 이거 플러스 업무기술서인데 업무기술서는 페이지 제한이 없어요. 아마 이거는 자세하게 쓰려면 굉장히 많은 페이지가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페이지 제한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어려운 그런 거는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ERD를 만들면서 업무기술서는 또 계속 앞뒤로 수정이 되게 됩니다. 바람직하진 않은데 바람직한 거는 업무기술서가 완성이 되면 그 뒤에는 안 바뀌고 ERD가 업무기술서에 따라 만들어지면 좋은데 우리가 처음이잖아요. 우리가 아니고 저는 여러 번 했고 여러분만 처음이죠. 처음이기 때문에 뒤에 ERD 하다 보면 업무기술서에 빠진 게 발견이 돼요. 그러면 그때 수정을 하게 될 거지만 아무튼 업무기술서를 지금 단계에서 쓰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존 텀 프로젝트 샘플을 참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주로 뭐에 대해서 쓰냐면 엔터티와 릴레이션십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엔터티에 대해서 쓴다라고 하면 뭐 학생은 학번, 이름, 성별을 갖는다. 학생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학생의 학번은 유일하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릴레이션십에 대한 거는 학생은 과목을 수강하고 교수는 과목을 개설하고 교수가 학회를 지도하고 학생은 학회에 가입하고 뭐 이런 것들, 이런 내용들을 쭉 쓰면 되는데 엔터티에 대해서도 자세히 적고 릴레이션십에 대해서도 자세히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여러분이 그냥 일반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적으면 되는데 그 와중에 더 강조해야 될 거는 프라이머리 키 그리고 카디넬러티가 빠지지 않게 작성을 해줘야 되겠어요. 예를 들면은 모든 학생은 유일한 값의 학번을 갖는다. 그러면은 학번이 프라이머리 키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힌트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ERD를 만들 때 얘를 이제 키로 설정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유일한지 아닌지를 명시를 해주면 되겠고요. 유일한 거는 유일하다고 얘기를 해주고요. 유일하지 않은 거는 그냥 유일하지 않은 이라고 굳이 쓸 필요 없이 이 얘기가 없으면 유일하지 않다라고 우리가 짐작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모든 학생은 이름, 학년, 생년월일을 갖는다 하게 되면 이름도 유니크하지 않고요. 생년월일도 유니크하지 않고 뭐 성별도 유니크하지 않고 뭐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유니크한 값을 갖게 되는 경우에는 명시를 해줘야 다음에 ERD를 만들 때 밑줄을 그을지 안 그을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각 학생은 여러 과목을 수강할 수 있고 뭐 또 뒤에 오겠죠. 각 과목은 여러 학생이 수강할 수 있다. 그러면 M 대 N이군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면은 한 학생은 한 학과를 전공할 수 있는데 한 학과를 전공하는 사람은 여러 명 있다. 1대 N이군. 뭐 이런 식으로 ERD 만들 때 모호하지 않게끔 최대한 자세한 정보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27일까지 제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여러분이 제출을 해야 되는 거는 ER 다이어그램이에요. ER 다이어그램이고 요거는 5월 10날까지로 할게요. 5월 10날까지. 다른 과제들은 다 월요일 밤인데 요거는 일요일 밤인 이유가 지금 계획으로는 5월 10날 요걸 제출을 하면 제가 11일에 월요일에 하루 정도 여러분이 제출한 거를 좀 스터디를 하고요. 어떻게 냈는지를 잘 볼 거고요. 그리고 5월 12일이 우리 수업이잖아요. 화요일. 5월 12일에는 ERD 미팅을 가지려고 합니다. 5월 12일에 오전반은 오전반대로, 오후반은 오후반대로 미팅을 가질 건데 요거는 반드시 서로 회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5월 12일에는 무조건 회의를 할 거고요. 만약에 이때가 오프라인으로 만날 수 있는 상황이 되면은 제 방에서 만날 거고요. 저 연구실에서 만날 거고, 만약에 오프라인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은 줌으로 팀별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뭐 10시에는 1조, 뭐 10시 20분에는 2조 이런 식으로 시간을 딱딱 정해서 팀별로 미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팀별로 이제 미팅을 하려면 제가 내용을 미리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루 정도는 좀 살펴볼 여유가 필요해서 5월 10날까지 하도록 할 거고요. 자, 이때 여러분이 제출해야 되는 거는 표지, 주제 소개, 질의 시나리오, 업무 기술서. 이거는 그 전 과제에서 다 됐던 거겠죠. 자, 이미 전 과제에서 되었던 거지만 혹시 ERD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업무 기술서가 바뀌거나 시나리오가 바뀌거나 혹은 주제가 바뀌거나 그러면 바뀐 것까지 다시 반영을 해서 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처음부터 신중하게 해서 주제 소개, 질의 시나리오를 신중하게 해서 그 뒤에 업무 기술서를 할 때 앞부분이 안 바뀌고요. 또 업무 기술서도 신중하게 해서 ERD를 할 때 안 바뀐다면 해야 될 과제의 양은 많진 않아요. 많진 않은데 그때 대충 해서 내게 되면은 네, 여러분들이 아마 뒤에 가서 백트래킹이 다시 일어나게 되겠죠. 평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요 ERD 전까지 요거는 다 냈는지 안 됐는지를 평가할 거예요. 주제 소개, 질의 시나리오, 업무 기술서 전부 다 여러분이 시간에 늦지 않게 냈다라는 것만 평가를 할 거고, 다만 우리 첫 숙제 제출했을 때처럼 이건 완전 그냥 내기만 했지 성의가 없다, 전혀 준비가 안 됐는데 그냥 뭐 대충 써서 낸 거다, 그거는 안 낸 걸로 칠 거예요. 안 낸 걸로 칠 거고, 고민을 하고 여러분이 진행을 했는데 좀 부족하다거나 틀린 게 있다, 그런 거 감점 처리 안 할 거예요. 자, 냈는지 안 냈는지만 카운트를 할 거고, 낸 거 중에서 너무 엉망인 거는 안 낸 걸로 칠 거고, 이렇습니다. 자, 하지만 ERD부터는 좀 얘기가 달라요. ERD부터는 점수로 제가 뭐 이건 8점, 9점, 10점 이렇게 하진 않겠지만 여기부터는 이제 완벽하게 돼야 됩니다. 이게 잘못되면 뒤에 나갈 수가 없어서. 자, 그래서 ER 다이어그램도 역시 그 선배들이 했던 이그젬플을 참고를 하시는데, 프라이머리 키와 카디넬러티를 명시를 해야 되겠고요. 업무 기술서에 힌트가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개체 및 관계의 해당 내용에 대응되는 업무 기술서의 번호를 표시하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학생이 수강한다 과목을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 뭐 M 대 N 이렇게 적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수강이라고 이름을 적었겠죠. 적었을 때 얘가 지금 M 대 N이 된 이유를 제가 궁금해할 수도 있잖아요. 여기 왜 M 대 N이지? 1 대 N일 것 같은데 얘네는 이게 무슨 관계인 거지? 왜 맺어졌지? 궁금할 수 있잖아요. 또는 여기 속성이 매달려 있으면 이 속성은 도대체 뭐지? 막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릴레이션십의 위나 그리고 엔터티의 위에는 뭘 적으면 되냐면 뭐 3.1 뭐 이런 식으로, 뭐 2.7 뭐 이런 식으로 번호를 적어 달라는 거예요. 자, 번호를 적어주면 제가 ERD를 보다가 이해가 되면 뭐 그대로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업무 기술서를 찾아갈 거예요. 3.1이 도대체 뭐지? 그리고 찾아갔더니 보통은 원래 뭐 이름이 뭐 예를 들면 이렇게 3.1에 이름이 있는데 밑줄이 그어져 있었어요. 이름에 왜 밑줄을 그은 거야? 보통은 이름은 동명이인이 있어서 키로 잡을 수가 없는데, 이 업무 기술서에 봤더니 가정하기를 동명이인은 없다고 가정한다라고 써 있구나. 그러면은 이 ERD와 이 업무 기술서에 매핑을 해봤을 때 틀리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는 이해를 하고 있군 하고 제가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번호를 명시를 해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 업무 기술서에도 번호를 달아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질의 시나리오와 업무 기술서에 나타나지 않은 개체와 속성은 과감하게 제거한다. 예를 들면 제가 아까 그 처음에 질의 시나리오를 하고 나서 업무 기술서를 소개할 때 여러분이 관심 있는 것만 적으라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ERD를 만들 때에도 갑자기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학생의 속성에 주소가 있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혹은 혈액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학생의 속성에
주소도 왠지 있어야 될 것 같고 혈액형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지리 시나리오와 업무 기술서를 보면 되는 거죠. 지리 시나리오에 봤더니 이 학생의 주소를 가지고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 학생의 뭐 장학금을 선정하거나 학회 활동을 소개하는 거라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지리 시나리오에서는 주소가 전혀 필요가 없어요. 혹은 뭐 혈액형도 전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은 원래 학생에는 그런 속성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ERD에서는 이런 거는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ERD를 만들 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업무기술서와 지리 시나리오를 만들 때 판단을 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지리 시나리오에서는 우리가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 위주로 얘기를 하고요. 그게 가능하기 위해서 업무기술서를 자세히 적고요. 그 업무기술서에 나타난 개체와 관계와 속성만을 기술을 해라. 이게 ERD를 만드는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도 성립을 해야 돼요. 지리 시나리오와 업무기술서에 뭔가 나와 있는데 개체와 속성이 그거를 소화할 만한 게 빠져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어떤 미팅을 주선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서로 만나서 그 미팅이 마음에 들었으면 상대방에게 예를 들면 평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미팅을 할 때마다 평점이 계속 업데이트가 돼서 평점이 높은 사람한테는 한 달 연장 이용권을 줘서 한 달 자동으로 연장을 해준다라든가 이런 게 있었어요. 자, 다시 지리 시나리오에 상대방을 평가한 평가 점수가 있는데 그 점수가 높은 사람에게는 한 달 사용료를 면제해준다. 이런 지리 시나리오가 있는데 봤더니 엔토티에 그 ER 다이어그램에 평점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하겠어요? 자, ERD에 없는 속성을 테이블에서 만들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유념을 해야 됩니다. 자, 불필요한 거를 ERD에 넣진 않았는지 혹은 필요한 게 ERD에 빠지진 않았는지를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한 학기 최종 과제물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고요. 추가로 논의사항이라는 걸 하나 여러분이 추가를 해서 내야 되겠습니다. 뭐냐 하면은 제가 미팅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랑 오프라인이 됐건 온라인이 됐건 미팅을 해야 될 텐데 여러분이 저한테 이제 잘한 척 하려고 하게 되면은 애매한데 그냥 이렇게 써볼까? 요렇게 쓰면 문제 있나? 이거 교수님이 눈치챌까? 이런 것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러분도 시간 낭비, 저도 시간 낭비예요. 여러분들이 최대한 제 시간을 아낄 수 있게 해줘야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부분에 저도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RD 중에 여러분이 일단 그리긴 했는데 자신이 없는 부분 아니면 이 부분은 도저히 방법이 안 떠올라서 못 그리겠다 이런 부분도 있겠고요. 그래서 결국 저한테 직접적으로 좀 도움을 받고 싶은 부분,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뭐다라고 적어주면 되겠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 과제로 치면은 학생이 주전공과 부전공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표시는 했는데 이거를 합치는 게 좋을지 따로 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다라든지 아니면은 평점이 계속 업데이트 되는 거를 표현하고 싶은데 이걸 넣는 게 이거를 엔터티로 만드는 게 좋은지 애트리뷰트로 만드는 게 좋은지 그리고 애트리뷰트가 엔터티에 가서 붙는 게 좋은지 릴레이션십에 가서 붙는 게 좋은지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에게 적어주면 그거 위주로 제가 보고 여러분이랑 미팅을 할 겁니다. 자, 해서 전반적인 숙제를 소개를 했고요. 미리 다 얘기한 이유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이 한 학기 동안 뭘 내야 될지를 알면 미리미리 그 단계 과제를 할 때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한 거고요. ERD 제출하고 나서는 그 뒤에는 테이블 관계도를 만들 거고요. 그 다음 액세스로 구현을 할 거고 마지막에 발표를 할 거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해서 각 단계마다는 이제 내야 될 타이밍이 되면 다시 한번 제가 살짝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텀 프로젝트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 학생도 역시 이메일 말고 가상대학에 글을
질문을 남겨주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